앞서 학습했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의 공제 내용을 통해서 제110회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0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김감용사원.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튼 생산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야간근로사항을 무조건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직 여부는 사실 지금은 별로 중요한 자료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 김가병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 하단에 부양가족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수정 또는 입력을 해줘야겠네요. 및 관련된 탭, 자, 요게 바로 의료비 등등등을 이제 입력하는 것이죠. 모두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취소를 가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은 자, 직접 입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다. 자, 프로그램 먼저 보여드리면은 원천징수 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있죠? 저기서 F2번 누르든지 전체 사원 불러든지 아무튼 불러서 자, 김감용이 자, 이거 두 번째 거예요. 꼭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암만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는 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이런 숫자들을 다 여기다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시험이 바뀌었어요. 107회부터는 무슨 요령이 바뀌어가지고 자, 여기 이런 데다가 그냥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위에 정해진 탭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탭을 이용해서 작성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지금 F8 부양가족 탭 블록이 있죠. 요거를 반드시 눌러줘야 하는 것으로 시험 형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다. 프로그램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이 와가지고 저 위에 있는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부양가족 탭이 관련된 탭을 모두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부양가족 탭에서 가족에 관한 사항들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 관련된 사항 말고 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교육비 하고 보험료 이 두 가지는 부양가족 탭에서 함께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센 아카데미 현재 신논현역 교보타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교보로 해서 굳이 알아두세요. 자, 부양가족 탭 이런 거 공지 내역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보 교육비랑 보험료 이 두 개를 완성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쭉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제 여부가 다 부르돼 있어요. 지금 가족들이 한번 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거주자인 내국인에 해당한다. 알았다. 감용이 자, 범인은 나이 소득 다 안 따져요. 여러분 종이시험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말씀드렸죠. 둘 다 충족이고 네, 기본제 본인으로 항상 한 명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죠. 나 자신은 내가 부양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김수필이 아니라 강희영 배우자가 먼저 나오네요. 자,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자,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자, 강희영 배우자 나이는 괜찮은데 땡땡 소득 금액이 1000만원 안 돼요. 자, 이 근로소득 금액이란 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총급여 있죠. 총급여로만 따졌을 때 500만원 이하면 괜찮죠. 그럼 소득요건 충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거예요. 이게 땡땡 소득금액. 자, 뺄 거 뺀 게 근로소득금액. 소득금액이거든요. 자, 요 근로소득금액이 여기 1000만원이란 얘기는 총급여는 100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뺄 거를 뺐더니 1000만원이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 총급여로는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안 돼요. 500만원만 넘은 게 아니라 겁나게 더 넘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등등등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김수필 아버님 나이는 5, 6년생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67세 네, 60세 이상이니까 오케이, 나이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주어져 있는데요. 총수익 금액은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비용에 해당되는 거. 겁나 차감했더니 이익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9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오케이, 100만원 이하니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지금 부로 돼 있는데
아까 배우자 강희영 배우자는 소득되면 안 돼요. 지금 아버님, 자 60세 이상으로 겁나게 바꿔주자라는 얘기다. 70세 안 넘으니까 자 경로부대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아들,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친구들은 3번이 남성이고 4번이 여성이죠. 그래서 아들내미겠는데, 자 일단 9살이에요. 오케이. 나이 요건 무조건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주어졌죠. 참고로 초딩이고. 자 얘는 20세 이하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딸내미도 자 보니까 4살 20세 이하, 그 다음에 소득 없어요. 네, 둘 다 20세 이하로 겁나 바꿔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20세 이하, 이렇게 해서 20세 이하. 네, 이렇게 해서 배우자 빼고는 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9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참고로 7살까지는 아동 수당을 받기 때문에 얘는 4살짜리는 수당을 받는 대신에 요건 안 해주는 것이죠. 중복으로.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 자 보시면은 의료비, 교육비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보험료, 교육비 이런 걸 내게 되면 국세청으로 그 자료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전송되는데 그러한 자료만 있다. 증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교보, 그래서 교육비랑 보험료는 부양가족에서 이 하단 있죠. 보험료, 교육비 여기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보험료고 교육비 네 이렇게 있죠. 일단 보험료, 김감용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30만원. 일단 자 보험료는 보장성이라고 일단 나와있어요. 보장성이면 무조건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김감용이를 클릭하고 자 보험료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보장성 보험 일반 여기다가 30만원. 네 여기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희영 입력해야죠. 아니 왜? 보험료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나이랑 소득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아까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어가지고 소득에도 걸렸죠. 소득에도 걸리니까 보험료 입력 안 해줘요. 자 배우자 체크. 그 다음에 김소필 아버님과 생명보험료 15만원인데 만기까지 납입액이 만기 환급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럼 보장성이 맞죠? 납입한 보험료가 나중에 환급 받을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보장성이 맞네요. 그래서 김수필 아버님 거에다가 겁나게 입력. 자 찍고 밑에 보험료 찍고 여기다가 15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준희 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자 김준희 찍고 네 여기다가 35만원 네 입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보 자 교육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김감룡인데 자, 김감룡이 찍어주고 소득자 본인이죠. 정규교육과정 대학원 오케이.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데 본인이에요. 오케이 본인은 본인이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구세청 자료 위에 거 기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원 이렇게 친 다음에 본인이 맞으니까 그냥 4번을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이 자 아들 국내 소재 사립초등학교 교육법상 정규직 교육기관이고 수업료 800만원 당연히 초등학교에 낸 거니까 당연히 되고요. 교육비 학원비 안 돼요. 왜? 얘는 아까 9세고요 그 다음에 초딩이라 그랬죠. 초딩 그래서 얘는 학원비는 안 돼요. 학원비는 미취 아동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800만원만 입력하자. 자 정은이 찍 클릭했죠. 자 밑에다가 국세청 자료에다 위에 칸에다가 800만원 자 하신 다음에 저기 슬쩍 올려보시면 밑에 자료가 나오죠. 1번은 취약전 아동 살짝 희미하게 보일 텐데 자 2번은 초중고. 자 그래서 지금 초딩이기 때문에 2번으로 겁나 입력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들어왔죠? 마지막 김준희 자 클릭해주시고 영유아 보호법상의 어린이집 교육비 네 얼집퇴예요. 얼집퇴. 자 국세청 자료니까 위에 칸에다가 180만원
그 다음에 여기를 슥 이렇게 마우스를 슥 올려주시면은, 자, 1번이 취약전 아동이죠. 그래서 금액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번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부양가 좀 명세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교보 끝냈어요. 다음은 의료비. 자, 의료비는 겁나 긴급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이 소득 둘 다 전혀 안 따져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안 따짐.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뭐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아무것도 안 따져요. 무조건 입력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일단 김감룡이 본인의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자, 떴다. 아까 한도 걸리는 거 3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 안경 렌즈는 50만원까지. 자, 그래서 여기 성명에다 F2번 눌러서, 자, 본인 감룡이 있죠? 자, 불러와 주시고, 증빙은 무조건 국세청장이에요, 지금은. 자, 향후 뭐 사업자 갖다 버리시고요. 건수 갖다 버리세요, 그냥. 금액 50만원. 이렇게. 나머지 없어요. 그 다음에 김수필 부지인. 자, F2번 눌러서, 직계 전섭. 역시 국세청장. 나머지는 몰라. 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김준희 딸 F2번. 자, 김준희 불러오고 역시 국세청장이고 딴 거 갖다 버리시고 25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이번엔 뭐 종종 나오는 그 영양제 사먹고 막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건강 증진 이런 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자, 신용카드 등 탭으로 들어가서 일단 김감룡이 본인. 나머지는 없어요. 가족한테 카드 빌려준 건 없어요. 그냥 이 신용카드 사용액에다가 2150만원. 자, 신용카드 이면서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다른 거에도 이렇게 금액을 나눠줘야 되겠지만 그런 사용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신용카드에다가 2150만원 이렇게.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신용카드는 뭐 따진다 그랬죠? 소득 따진다. 그 다음에 누가 안 된다? 형제자매 안 된다.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 등 1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1번도 나올 수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1번은 1번으로 가고 2번은 2번으로 가자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1번은 뭐냐면 퇴직연금 계좌죠. 퇴직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확정 급여형은 어렵다. 확정 기여형은 쉽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왜?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뭘로 처리하죠,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조금 복잡하니까, 자, 확정 급여형은 어렵다. 그러나 확정 기여형은 쉽다. 요거는 뭘로 처리해버리죠? 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해버리고 땡! 끝나요. 회사는 그 금융기관에다가 돈 납입하면 끝나는 거고, 이 돈 다 누구 거다? 근로자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그 계좌에다가, 야, 얘네 운용 잘한다. 주식 투자도 잘하고 펀드 같은 거 잘한다. 내가 추가로 부을래. 그게 이거예요. 확정 기여형. 근로자가 여기다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이 나오면은 그냥 1번 칸에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 그래서 대부분 2번은 2번인데요. 자, 찍어볼까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연금저축이 말이 되는 건데, 개인연금저축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도. 어디서 2번에 2번이라면서요. 사실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언제 마감이 됐냐면 2000년 12월 30일까지 가입을 받고 2001년부터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 전에 가입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겁나 오래됐죠.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연타로 나왔기 때문에, 자, 개인연금 어쩌고저쩌고 하면 1번을 골라줄 필요 있어요. 지금은 연금저축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2번이에요. 자, 코드는 F2번 눌러서, 자, 농협 중앙회로 이렇게 나와있죠. 자, 계좌번호 301-02-28451 이렇게. 자, 납입 금액은 600만원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입력했어요.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보, 교육비 보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했고, 뭐 의료비도 했었고, 요번에는 기부금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까지 해서 월세도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 안 나왔고요. 이렇게 모든 탭을 다 완료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넘어가서 F8을 눌러주자.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많지는 않아요. 아까 다른 탭에서 입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겁나 눌러줘서,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하나, 둘, 셋. 위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금액이 까만색으로 바뀌면 잘 처리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네, 앞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더 많이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